안녕하세요. 스피디잡스 PJ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총 한 8개 정도 영상이 올라왔나요? 프로젝트 영상부터 그리고 코딩 강좌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올리고 있는데요. 요즘 좀 재미를 붙여서 좀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너무 프로젝트 얘기만 하고 코딩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재미없을 것 같다 해서 이제 나온 의견이 우리들의 이야기, 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총대를 메고 첫 번째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프로젝트 코딩 외의 이 영상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스피디잡스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이 좀 올릴 예정이니까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처음 영상을 찍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며칠 전에 겪었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좀 어떤 취준생들이 이제 하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뭐 엿들은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너 대기업 맨날 떨어졌는데 요번에도 떨어졌다며 그냥 스타트업 들어가. 일단 들어가서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밝혔듯이 저는 지금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오래된 기업은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좀 머릿속에서 딱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야, 너 그렇게 쉽인 줄 알아? 너 한번 해봐. 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당연히 뭐 그 친구들 뭐 알지도 못하고 괜히 이 얘기해서 한 대 쥐어 박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냥 입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조금은 오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준생들은 자신의 이제 뭐 최고의 목적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스펙을 열심히 쌓고 학점을 열심히 만들어서 대기업에 가면 부모님들도 칭찬해주고 친구들도 띄워주고 또 여자친구들도 잘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이제 선망의 기업 뭐 삼성이나 SK 뭐 LG 이런 데 가고 싶어 할 텐데 그런 데를 못 가면은 가야 되는 게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제 중소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좀 우울하네요. 네. 근데 제가 확실하게 지금 먼저 좀 결론을 내리고 이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취준생의 말 중에 뭐 제가 다 틀렸다고는 얘기하지 않는데 개발 직군에 한해서는 아마 저는 이제 확실히 틀렸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개발 직군에 한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게 더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은 그냥 자기가 자소서 잘 꾸미고 그리고 그 어려운 적성검사만 통과하게 되면 면접에 뭐 별 좀 이상이 없으면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발자 생활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뭐 삼성 SDS 아니면 대기업의 뭐 LG CNS 뭐 이런 데들이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바뀌었을 수도 있네요. 좀 약해지는데. 근데 중소기업이나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엔지니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 아니면 당장 이번 달 안에 뭐 프로젝트가 끝나야 되는 것들이 있고 정말 스킬이 있는 친구가 아니면은 같이 좀 함께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스타트업에 지원을 해서 이제 면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당황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대기업을 가려다가 여기 와주는 건데 스타트업에서 뭘 이렇게 많이 이것저것 따지고 감히 나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1년 반밖에 안 된 저희 회사에서조차도 개발자를 뽑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약 한 100여 가지 질문을 준비했다가 그 중에서 이렇게 선별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난이도를 점점 올려서 질문을 하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좋은 엔지니어를 뽑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면접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3년차 이내 정도의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특히 이제 신입들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 올 때 이제 덜렁덜렁 이제 오게 됩니다. 그냥 면접 잘하고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잡죠. 잠깐만요. 저희 기술 면접 조금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준비한 이제 기술 질문들을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뭐 통계를 내본 건 아닌데 실제로 이렇게 면접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가 어느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게임을 자기 혼자 개발을 다 했고 그 회사에 게임 관리자도 자기가 다 개발을 했고 뭐 컨텐츠 매니저 시스템도 자기가 다 개발을 했다. 자기는 그 회사의 뭐 기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접을 보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뭐 인성 면접, 뭐 애티튜드 면접 뭐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인상도 좋았고요. 마지막 기술 면접을 볼 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객체가 뭐죠? 라고 던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질문을 던져서 좀 무리하게도 깜짝 놀라서 당황하셔서 대답을 못하겠구나 라고 해서 다음 질문으로 그럼 클래스가 뭔가요? 라고 질문했더니 클래스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또 기본적인 질문, 뭐 폭포수 모델이니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폭포수나 아니면은 다른 아키텍처에 관한 질문들, 뭐 그런 것들, 뭐 하다못해 뭐 어레이 리스트 뭐 이런 것들도 질문을 막 던졌어요. 이분이 너무 당황해서 그럴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도 대답을 못 하셨어요. 정말 아쉬웠었는데 그분을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저희도 이제 뽑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해요. 대부분 자신이 약 80%의 뭐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 쪽에 왔을 때 기술 면접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 자기가 말하는 거에 반 정도의 실력밖에 되지 않는 거를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사실 반만 돼도 저희는 이제 채용을 좀 고려를 하긴 하는데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 당장의 프로젝트가 힘들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스타트업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하는 역할이나 하는 일이 또 마땅치 않으니까 좀 불만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들, 중소기업들도 좀 개발자 면접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스타트업 그냥 뭐 개발자도 가서 배우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입사 지원을 하면 그런 분들은 그냥 분명히 보여요. 애티튜드에서도 그냥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개발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취업 때문에 왔구나, 대기업 안 되니까 왔구나 라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스타트업이 만만하다거나 아니면 취업이 안 되면 최후에 가야 될 곳이다 라고 그런 착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